나는 그대가 오늘도 애써 버텼다는 걸 안다. 누구에게 자랑할 일도 아니고 누가 박수 쳐줄 일도 아니어서 더 외로운 수고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그대는 하루를 또 건넜다. 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고 말해주고 싶다. 마음이 조금 흔들려도, 허전함이 올라와도, 후회가 밀려와도 그대가 잘못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그대가 살아있는 사람이라서 그렇다. 살아있다는 건 마음이 오르내린다는 뜻이다. 바다가 늘 잔잔하지 않듯이 마음도 늘 고요하지 않다. 고요하지 않다고 해서 바다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흔들린다고 해서 그대가 잘못된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자꾸 스스로를 몰아붙인다. 내가 왜 이러지, 이 나이에 왜 이러지 하고 말이다. 나는 그 말을 그대에게서 거두어주고 싶다. 흔들림은 죄가 아니다. 흔들림은 지금 그대 안에서 무언가가 볼봄을 원한다는 신호다. 사람 마음은 힘들어질수록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더 쥐려고 한다. 더 모으려고 한다. 더 붙잡으려고 한다. 이것마저 놓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손에 힘이 들어간다. 물건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기억도 그렇고, 억울함도 그렇고, 체면도 그렇고, 누군가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믿는 인정도 그렇다. 마음이 불안할수록 손은 더 꽉 쥔다. 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았다. 어떤 분은 집 안을 정리하다가 한참을 멈춰 서 있었다. 오래된 냄비 하나를 들고 서였다. 새 것도 아니고 반짝이지도 않는데 그 냄비를 내려놓지 못했다. 이게요, 그때 제가 장사 시작할 때 샀던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냄비가 아니라 시간이 보였다. 그 사람의 새벽이 보였다. 그 사람의 뜨거운 김과 마음 졸이던 날들이 보였다. 그대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물건 하나가 물건이 아니라 그 시절에 나와 한 덩어리로 엉켜 있을 때가 있다. 그러니 버려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가 없다.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버리는 것 같고, 내 수고를 버리는 것 같고, 내 젊음을 버리는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대도 알고 있을 것이다. 꽉 쥔다고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숨이 더 막힌다는 걸. 손에 힘이 들어가면 어깨가 굳고, 어깨가 굳으면 숨이 얕아지고, 숨이 얕아지면 마음은 더 조급해진다. 조급해지면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상처받으면 화가 나고, 화가 나면 관계가 거칠어지고, 관계가 거칠어지면 다시 외로워진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디려고 또 뭔가를 더 쥔다. 이렇게 사람은 스스로를 조이는 굴레를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그대에게 건네고 싶은 말은 단순하다. 더 쥐지 말고 조금 풀어라. 버려라가 아니다. 풀어라다. 버리라는 말은 마음을 겁주지만 풀라는 말은 마음을 살린다. 그대가 지금 필요한 건 극단적인 결심이 아니라 손을 조금 펴는 따뜻한 연습이다. 사람들은 무소유라는 말을 듣고 종종 오해한다.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말인가? 가진 것이 죄가 되는가? 이 나이에 다 버리고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마음이 움츠러든다.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무소유는 그런 쪽이 아니다. 가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 내가 가진 것이 나를 붙잡는 것이다. 내가 물건을 소유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거기에 매이면 물건이 내 마음을 소유한다. 그때부터 삶은 무거워진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그대는 지금 무엇에게 붙들려 있는가? 가지고 있음은 삶을 돕기도 하지만 붙들림은 삶을 지배한다. 붙들림은 숨을 빼앗는다. 숨을 빼앗기면
마음이 거칠어진다. 마음이 거칠어지면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시가 된다. 그 가시는 상대를 찌르기도 하지만 대개는 그대 자신을 먼저 찌른다. 그대의 집을 떠올려보라. 집은 쉬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데 집 안이 빽빽하면 집이 쉬는 곳이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곳이 된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기억해야 하고 정리할 날을 마음속에서 계속 미뤄야 하고 버리자니 아깝고 두자니 답답하고 그러다 결국은 그대로 둔다. 그 순간부터 집은 공간이 아니라 짐이 된다. 물건이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물건에 붙어 있는 생각과 미련과 아까움이 마음 한 칸을 차지한다. 집은 조용한데 마음은 시끄러워진다. 나는 정리라는 말이 사람을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안다. 정리를 결심하는 순간 사람은 벌써 큰 산을 떠올린다. 산이 크면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대에게 산을 오르라고 말하지 않는다. 문 하나만 열어보라고 말하고 싶다. 바람 하나만 들여보라고 말하고 싶다. 바람이 들어오면 냄새가 빠진다. 냄새가 빠지면 숨이 쉬어진다. 정리는 산을 넘는 일이 아니라 숨기를 내는 일이다. 그대가 물건을 못 놓는 건 단지 아까워서가 아니다. 그 물건에 그대의 시간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그걸 샀던 날의 마음, 그 시절의 형편, 그때의 수고, 그때의 기대, 그때의 외로움까지 붙어 있다. 그래서 물건 하나를 내보내는 일이 마치 그 시절의 나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나는 그 마음을 안다. 그래서 함부로 버려라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그대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다. 버리기 전에 먼저 인사하라. 고맙다라고. 그 물건이 그대의 삶 어느 시절을 함께 버텨준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보내주는 것이다. 미워서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했다고 토닥이며 내려놓는 것이다. 그대가 물건 하나를 손에 들고 고맙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실은 물건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그대 마음에게 하는 말이다. 이제 너 덜 힘줘도 된다. 이제 너 조금 쉬어도 된다. 무소유의 첫걸음은 정리함이 아니라 이 따뜻한 인정에서 시작한다. 나는 어떤 분이 작은 상자를 하나 만들어 고마움 상자라고 이름 붙인 걸 본 적이 있다. 당장 버릴 수 없는 것들을 그 상자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만 상자를 열었다. 한 번에 다 정리하려고 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만 마음을 만나러 가는 식이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 버리면 후회할까 봐 무서워서요. 그래서 잠깐 쉬게 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나는 그 말이 참 지혜롭다고 느꼈다. 무소유는 무리해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놀라지 않게 천천히 손을 펴는 것이다. 마음을 안심시키면 마음은 슬며시 녹는다. 하지만 다시 말하겠다. 무소유는 물건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은 물건보다 더 무거운 것을 쥔다. 마음속 생각이다. 후회, 미움, 비교, 억울함, 불안, 체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 어떤 이는 집은 단정하게 정리해 두고도 마음속은 정리하지 못한다. 마음속이 어지러우면 집이 아무리 깨끗해도 숨이 막힌다. 공간은 넓은데 마음이 좁아진다. 그대는 혹시 마음속에서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 말을 하지 말걸. 그 사람을 믿지 말걸. 내가 조금만 달랐더라면. 이 말들은 과거를 붙잡는 손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는데 마음은 지나간 것을 붙잡고 고치려 한다. 고쳐지지 않는 것을 고치려 하니 지친다. 마치 떠나간 버스를 붙잡고 뛰어가며 잠깐만을 외치는 것과 같다. 버스는 떠났고
내 숨만 차고 결국 남는 건 허탈함이다. 나는 그대의 후회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다. 후회에는 선한 마음이 섞여 있다. 더 잘하고 싶었다는 마음,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마음이 섞여 있다. 그 마음 자체는 귀하다. 다만 후회가 오래 머물면 그 귀한 마음이 칼이 되어 그대를 찌른다. 그래서 나는 그대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다. 후회는 반성까지만 데려가라. 자책은 거기서 내려놓아라. 나는 어떤 아버지를 떠올린다. 자식과 통화한 뒤 말을 세게 한 것이 마음에 걸려 밤을 설치던 분이었다. 제가요, 좋은 말 하려고 했는데 결국 또 화를 냈어요. 그분이 자책을 시작하길래 나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지금 그 마음은 이미 반성입니다. 그런데 반성 뒤에 채찍을 달지 마십시오. 반성은 방향을 바꾼다. 다음엔 한 박자 늦추자로 이어진다. 그러나 자책은 그대를 때린다. 너는 왜 늘 그 모양이냐로 이어진다. 반성은 길이고 자책은 벽이다. 그대는 벽 앞에서 오래 서 있을 필요가 없다. 길로만 가면 된다. 그대가 미움에 붙잡힐 때도 마찬가지다. 미움은 대개 상처 위에 올라온다. 상처가 없으면 미움이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런데 상처가 남아있으면 미움이 그 상처를 지키려는 방식으로 굳어질 때가 있다.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미움이 되어 굳는다. 나는 그대에게 억지로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억울한 일을 억지로 없던 일로 만들면 마음은 더 아프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미움을 계속 쥐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대 마음속에서 계속 산다. 실제로는 멀리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매일 만난다. 매일 만나는 건 그대다. 그러니 어느 날에는 이렇게 결심해도 된다. 내 마음의 열쇠를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다. 나는 열쇠라는 말을 이럴 때 쓰고 싶다. 어떤 분은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전화가 오지 않는 날이 길어지면 마음속에서 말이 자라난다. 나를 잊었나? 내가 그만큼 했는데 이제 와서 일어나 하는 말들이다. 그 말이 자라나면 전화가 와도 반갑기보다 따져 묻게 된다. 따지면 또 멀어진다. 그러면 서운함은 더 커진다. 그분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요,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을 아이 손에 맡겨 놓았더라고요. 연락이 오면 살고 안 오면 죽고. 그 말이 참 정확했다. 내 마음의 열쇠를 남에게 맡기면 남의 행동이 곧 내 마음의 날씨가 된다. 그러면 비가 올 때마다 젖는다. 내 마음의 열쇠는 내가 가져야 한다. 이것이 차가운 독립이 아니라 따뜻한 자비다. 나에게 먼저 자비를 쓰는 일이다. 그대가 관계에서 힘들어할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붙잡으려 한다. 가족이니까, 가까우니까 기대가 생긴다. 기대는 자연스럽다. 문제는 기대가 집착으로 변할 때다. 집착은 이렇게 말한다. 너는 반드시 이래야 한다. 너는 나를 이렇게 해줘야 한다. 그 마음이 강해질수록 나는 더 조급해지고 상대는 더 숨이 막힌다. 그러면 관계는 더 멀어진다. 나는 관계에서도 무소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정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정을 맑게 만드는 일이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내 뜻대로 소유하려 들지 않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돕되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내려놓는 것이다. 그 선을 지키면 관계가 덜 상한다. 덜 상하면 내 마음이 덜 다친다. 그대가 관계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아주 조용히 한 번만 물어보라.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붙잡고 있는가?
사랑은 따뜻하지만 붙잡음은 조급하다. 사랑은 숨을 주지만 붙잡음은 숨을 빼앗는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그대 마음은 한 걸음 물러나고 말의 날은 조금 무뎌진다. 무뎌진 말은 사람을 덜 베고 덜 베인 관계는 다시 숨을 쉰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도 비워야 한다. 그대는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고 나면 순간은 시원한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불편한 말. 그 말은 대개 상대를 살리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 속을 풀기 위한 말이다. 내 속이 꽉 차 있을수록 말은 넘친다. 찻잔이 가득 차 있으면 한 방울만 더해도 넘치지 않느냐. 넘치면 탁자가 젖고 마음이 바빠지고 괜히 짜증이 난다. 그러니 그대가 말로 자주 후회한다면 그대의 성격이 거칠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찻잔이 이미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 잔을 조금만 비우면 말은 자연히 맑아진다. 나는 어떤 부부를 떠올린다. 별일 아닌 일로 말이 커졌다. 당신은 늘 그래 당신이 뭘 알아 이런 말이 오갔다. 그날 밤 한쪽이 이불 끝을 잡고 한숨을 쉬었다. 제가 이기려고 했는데요. 이겨도 마음이 치더라고요. 그 말이 진짜다. 말로 이기면 순간은 이긴 것 같지만 마음은 진다. 관계에 상처가 남고 그 상처는 결국 내가 끌어안고 잠들어야 한다. 그러니 오늘 그대에게 권하고 싶은 건 참으라가 아니다. 참음은 안에서 끓는다. 내가 권하고 싶은 건 멈춤이다. 멈춤은 안에서 식는다. 그대에게 아주 단순한 멈춤을 하나 건네겠다. 말이 목까지 차오를 때 입을 열기 전에 속으로 한 번만 물어보라. 지금 이 말은 상대를 살리는 말인가? 내 속을 풀기 위한 말인가? 그리고 숨을 한 번만 내쉬어라. 그 한 번의 내쉼이 말의 칼끝을 둥글게 만든다. 둥그러진 말은 사람을 덜 베고 사람을 덜 벤 마음은 밤에 덜 아프다. 그대를 살리는 건 대단한 말솜씨가 아니라 그 한 번의 내쉼이다. 이쯤에서 그대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알겠는데 잘 안 돼요. 괜찮다. 잘 안 되는 건 당연하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 마음은 물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비움은 성적표가 아니다. 오늘 조금 했다가 내일 못하면 어떤가. 중요한 건 방향이다. 다시 손을 풀려는 방향, 다시 맑아지려는 방향,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려는 방향. 그 방향이 이어지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진다. 그대는 가끔 확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내가 다 정리해야 한다. 내가 완전히 놓아야 한다. 그런데 큰 결심은 오래 못 간다. 마음은 큰 결심을 오래 버티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작은 비움을 권한다. 작은 비움은 매일 할 수 있고 매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대를 바꾼다. 큰 변화는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에서 생긴다. 그럼 아주 작게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비움을 그대에게 건네겠다. 거창하게 하지 말아라. 큰 결심을 하면 오래 못 간다. 작은 비움이 오래 간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으로 바로 뛰어들지 말고 숨을 한 번만 느껴보라. 길게 할 필요 없다. 단 30초면 된다.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나가는 것을 알기만 해도 된다. 이 30초는 하루의 주인을 그대 바깥에서 그대 안으로 데려온다. 마음이 내게 돌아오는 시간이다. 낮에는 물건 하나를 보내줄 후보로만 정해보라. 버릴지 말지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후보로만 정해라. 그리고 그 물건을 잠시 손에 들어보며 마음을 살펴보라. 아까움이 올라오는가, 서운함이 올라오는가, 어떤 기억이 묻어나오는가.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인정만 해보라. 그래, 내 마음에 이런 끈이 있었구나. 인정이 곧 비움이다. 비움은 버림이 아니라 붙어있던 끈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저녁에는 작은 공간 하나를 비워보라. 서랍 한 칸, 선반 한 구역, 식탁 위 한 모서리, 어디든 좋다. 그 공간을 비우며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라. 나에게 숨 쉴 자리를 준다. 비움은 절약이 아니라 숨이다. 숨이 쉬어져야 사람이 살고 마음이 산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고마움 하나만 남기고 누워라. 큰일이 아니어도 된다. 따뜻한 물 한 잔, 무사히 지나간 하루, 내 몸이 여기까지 버텨준 것, 누군가의 인사, 창밖의 하늘. 감사는 무엇을 더 얻어야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있는 것을 다시 보는 눈에서 생긴다. 그 눈이 열리면 삶은 덜 불안해진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묻는다면 비우면 더 공허해지지 않느냐고. 나는 이렇게 답하겠다. 비움은 잘못하면 공허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비움은 텅 빈 공허가 아니라 비워서 생기는 맑음이다. 공허는 차갑고 맑음은 시원하다. 공허는 없음이지만 맑음은 살아있음이다. 이 차이는 무엇으로 생기느냐? 비운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는가로 생긴다. 그래서 비움의 끝은 늘 따뜻함으로 이어져야 한다. 나눔이든 말 한마디에 옮기든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친절이든 그대가 비운 자리에 따뜻함이 들어오면 그 비움은 공허가 아니라 향기가 된다. 맑다는 것은 복잡하게 살지 않는 것이고 향기롭다는 것은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그 향기는 그대 자신에게 가장 먼저 돌아온다. 여기까지 왔으면 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싶다. 많은 사람이 비움을 잃는 일로 느낀다. 그래서 무섭다. 그런데 비움은 잃는 일이 아니다. 비움은 돌려주는 일이다. 내게 왔다가 제할 일을 다 한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주는 일이다. 그러니 비움은 패배가 아니라 성숙이다. 이제는 내가 이것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고요한 자신감이다. 이제는 내가 이것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조용한 자유다. 나는 그대가 오늘 밤 아주 잠깐이라도 이렇게 느꼈으면 한다. 내가 꼭 붙잡지 않아도 삶은 무너지지 않는구나. 이 느낌은 큰 깨달음이 아니라 작은 체험으로 온다. 서랍 한 칸을 비웠을 때, 식탁 한 모서리가 비어 있을 때, 불 꺼진 방에서 숨을 길게 내쉬었을 때, 그대 마음이 아주 잠깐 살겠다 하고 말하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을 그대는 놓치지 말아라. 그 순간이 길이다. 그 순간이 수행이다. 그 순간이 그대를 살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대에게 울림으로 남을 말을 한마디만 남기고 싶다. 그대는 그동안 너무 오래, 너무 많은 것을 혼자 들고 왔다. 누가 대신 들어주지 않아도 그대는 그냥 들고 왔다. 그러니 이제는 그대가 그대에게 허락해도 된다. 내려놓을 수 있는 만큼만 내려놓아도 된다고. 완벽하게 놓지 않아도 된다고. 한 번에 다 비우지 않아도 된다고. 그대가 한 줌이라도 손을 펴면 그 틈으로 숨이 들어온다. 숨이 들어오면 마음이 산다. 잠들기 전에 딱 한마디만 속으로 해보라. 오늘도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여라. 내 마음아, 수고했다. 그 다음엔 이렇게 말해보라. 이제는 내가 나를 조금 가볍게 해주겠다. 그리고 숨을 한번 길게 내쉬어라. 그 숨이 바로 그대가 그대에게 주는 가장 작은 무소유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대에게 이렇게 축원하고 싶다. 그대의 내일은 그대가 쥐고 있던 것에서가 아니라
그대가 조금 풀어준 손에서 시작되기를. 그대의 평화는 누군가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대가 내 마음의 열쇠를 되찾는 순간부터 오기를. 그대의 삶은 더 많이 채워서가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남겨서 맑고 향기롭게 흐르기를. 오늘 밤 그대가 잠들기 전 아주 잠깐만이라도 이런 확신을 품고 잠들었으면 한다. 나는 이미 충분히 잘해왔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놓아도 괜찮다. 그 한 문장이 그대를 안아주기를 바란다. 나는 그대가 오늘도 애써 버텼다는 걸 안다. 누구에게 자랑할 일도 아니고 누가 박수 쳐줄 일도 아니어서 더 외로운 수고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그대는 하루를 또 건넜다. 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고 말해주고 싶다. 마음이 조금 흔들려도, 허전함이 올라와도, 후회가 밀려와도 그대가 잘못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그대가 살아있는 사람이라서 그렇다. 살아있다는 건 마음이 오르내린다는 뜻이다. 바다가 늘 잔잔하지 않듯이 마음도 늘 고요하지 않다. 고요하지 않다고 해서 바다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흔들린다고 해서 그대가 잘못된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자꾸 스스로를 몰아붙인다. 내가 왜 이러지, 이 나이에 왜 이러지 하고 말이다. 나는 그 말을 그대에게서 거두어주고 싶다. 흔들림은 죄가 아니다. 흔들림은 지금 그대 안에서 무언가가 볼봄을 원한다는 신호다. 사람 마음은 힘들어질수록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더 쥐려고 한다. 더 모으려고 한다. 더 붙잡으려고 한다. 이것마저 놓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손에 힘이 들어간다. 물건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기억도 그렇고, 억울함도 그렇고, 체면도 그렇고, 누군가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믿는 인정도 그렇다. 마음이 불안할수록 손은 더 꽉 쥔다. 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았다. 어떤 분은 집 안을 정리하다가 한참을 멈춰 서 있었다. 오래된 냄비 하나를 들고서였다. 새 것도 아니고 반짝이지도 않는데 그 냄비를 내려놓지 못했다. 이게요, 그때 제가 장사 시작할 때 샀던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냄비가 아니라 시간이 보였다. 그 사람의 새벽이 보였다. 그 사람의 뜨거운 김과 마음 졸이던 날들이 보였다. 그대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물건 하나가 물건이 아니라 그 시절에 나와 한 덩어리로 엉켜 있을 때가 있다. 그러니 버려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가 없다.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버리는 것 같고, 내 수고를 버리는 것 같고, 내 젊음을 버리는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대도 알고 있을 것이다. 꽉 쥔다고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숨이 더 막힌다는 걸. 손에 힘이 들어가면 어깨가 굳고, 어깨가 굳으면 숨이 얕아지고, 숨이 얕아지면 마음은 더 조급해진다. 조급해지면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상처받으면 화가 나고, 화가 나면 관계가 거칠어지고, 관계가 거칠어지면 다시 외로워진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디려고 또 뭔가를 더 쥔다. 이렇게 사람은 스스로를 조이는 굴레를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그대에게 건네고 싶은 말은 단순하다. 더 쥐지 말고 조금 풀어라. 버려라가 아니다. 풀어라다. 버리라는 말은 마음을 겁주지만 풀라는 말은 마음을 살린다. 그대가 지금 필요한 건 극단적인 결심이 아니라 손을 조금 펴는 따뜻한 연습이다. 사람들은 무소유라는 말을 듣고 종종 오해한다.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말인가? 가진 것이 죄가 되는가? 이 나이에 다 버리고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마음이 움츠러든다.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무소유는
그런 쪽이 아니다. 가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 내가 가진 것이 나를 붙잡는 것이다. 내가 물건을 소유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거기에 매이면 물건이 내 마음을 소유한다. 그때부터 삶은 무거워진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그대는 지금 무엇에게 붙들려 있는가? 가지고 있음은 삶을 돕기도 하지만 붙들림은 삶을 지배한다. 붙들림은 숨을 빼앗는다. 숨을 빼앗기면 마음이 거칠어진다. 마음이 거칠어지면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시가 된다. 그 가시는 상대를 찌르기도 하지만 대개는 그대 자신을 먼저 찌른다. 그대의 집을 떠올려보라. 집은 쉬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데 집 안이 빽빽하면 집이 쉬는 곳이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곳이 된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기억해야 하고 정리할 날을 마음속에서 계속 미뤄야 하고 버리자니 아깝고 두자니 답답하고 그러다 결국은 그대로 둔다. 그 순간부터 집은 공간이 아니라 짐이 된다. 물건이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물건에 붙어 있는 생각과 미련과 아까움이 마음 한 칸을 차지한다. 집은 조용한데 마음은 시끄러워진다. 나는 정리라는 말이 사람을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안다. 정리를 결심하는 순간 사람은 벌써 큰 산을 떠올린다. 산이 크면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대에게 산을 오르라고 말하지 않는다. 문 하나만 열어보라고 말하고 싶다. 바람 하나만 들여보라고 말하고 싶다. 바람이 들어오면 냄새가 빠진다. 냄새가 빠지면 숨이 쉬어진다. 정리는 산을 넘는 일이 아니라 숨기를 내는 일이다. 그대가 물건을 못 놓는 건 단지 아까워서가 아니다. 그 물건에 그대의 시간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그걸 샀던 날의 마음, 그 시절의 형편, 그때의 수고, 그때의 기대, 그때의 외로움까지 붙어 있다. 그래서 물건 하나를 내보내는 일이 마치 그 시절의 나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나는 그 마음을 안다. 그래서 함부로 버려라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그대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다. 버리기 전에 먼저 인사하라. 고맙다라고. 그 물건이 그대의 삶 어느 시절을 함께 버텨준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보내주는 것이다. 미워서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했다고 토닥이며 내려놓는 것이다. 그대가 물건 하나를 손에 들고 고맙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실은 물건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그대 마음에게 하는 말이다. 이제 너 덜 힘줘도 된다. 이제 너 조금 쉬어도 된다. 무소유의 첫걸음은 정리함이 아니라 이 따뜻한 인정에서 시작한다. 나는 어떤 분이 작은 상자를 하나 만들어 고마움 상자라고 이름 붙인 걸 본 적이 있다. 당장 버릴 수 없는 것들을 그 상자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만 상자를 열었다. 한 번에 다 정리하려고 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만 마음을 만나러 가는 식이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 버리면 후회할까 봐 무서워서요. 그래서 잠깐 쉬게 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나는 그 말이 참 지혜롭다고 느꼈다. 무소유는 무리해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놀라지 않게 천천히 손을 펴는 것이다. 마음을 안심시키면 마음은 슬며시 놓는다. 하지만 다시 말하겠다. 무소유는 물건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은 물건보다 더 무거운 것을 준다. 마음속 생각이다. 후회, 미움, 비교, 억울함, 불안, 체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 어떤 이는 집은 단정하게 정리해 두고도 마음속은 정리하지 못한다.
마음속이 어지러우면 집이 아무리 깨끗해도 숨이 막힌다. 공간은 넓은데 마음이 좁아진다. 그대는 혹시 마음속에서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 말을 하지 말걸. 그 사람을 믿지 말걸. 내가 조금만 달랐더라면. 이 말들은 과거를 붙잡는 손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는데 마음은 지나간 것을 붙잡고 고치려 한다. 고쳐지지 않는 것을 고치려 하니 지친다. 마치 떠나간 버스를 붙잡고 뛰어가며 잠깐만을 외치는 것과 같다. 버스는 떠났고 내 숨만 차고 결국 남는 건 허탈함이다. 나는 그대의 후회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다. 후회에는 선한 마음이 섞여 있다. 더 잘하고 싶었다는 마음,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마음이 섞여 있다. 그 마음 자체는 귀하다. 다만 후회가 오래 머물면 그 귀한 마음이 칼이 되어 그대를 찌른다. 그래서 나는 그대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다. 후회는 반성까지만 데려가라. 자책은 거기서 내려놓아라. 나는 어떤 아버지를 떠올린다. 자식과 통화한 뒤 말을 세게 한 것이 마음에 걸려 밤을 설치던 분이었다. 제가요, 좋은 말 하려고 했는데 결국 또 화를 냈어요. 그분이 자책을 시작하길래 나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지금 그 마음은 이미 반성입니다. 그런데 반성 뒤에 채찍을 달지 마십시오. 반성은 방향을 바꾼다. 다음엔 한 박자 늦추자로 이어진다. 그러나 자책은 그대를 때린다. 너는 왜 늘 그 모양이냐로 이어진다. 반성은 길이고 자책은 벽이다. 그대는 벽 앞에서 오래 서 있을 필요가 없다. 길로만 가면 된다. 그대가 미움에 붙잡힐 때도 마찬가지다. 미움은 대개 상처 위에 올라온다. 상처가 없으면 미움이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런데 상처가 남아있으면 미움이 그 상처를 지키려는 방식으로 굳어질 때가 있다.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미움이 되어 굳는다. 나는 그대에게 억지로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억울한 일을 억지로 없던 일로 만들면 마음은 더 아프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미움을 계속 쥐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대 마음속에서 계속 산다. 실제로는 멀리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매일 만난다. 매일 만나는 건 그대다. 그러니 어느 날에는 이렇게 결심해도 된다. 내 마음의 열쇠를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다. 나는 열쇠라는 말을 이럴 때 쓰고 싶다. 어떤 분은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전화가 오지 않는 날이 길어지면 마음속에서 말이 자라난다. 나를 잊었나? 내가 그만큼 했는데 이제 와서 일어나 하는 말들이다. 그 말이 자라나면 전화가 와도 반갑기보다 따져 묻게 된다. 따지면 또 멀어진다. 그러면 서운함은 더 커진다. 그분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요,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을 아이 손에 맡겨 놓았더라고요. 연락이 오면 살고 안 오면 죽고. 그 말이 참 정확했다. 내 마음의 열쇠를 남에게 맡기면 남의 행동이 곧 내 마음의 날씨가 된다. 그러면 비가 올 때마다 젖는다. 내 마음의 열쇠는 내가 가져야 한다. 이것이 차가운 독립이 아니라 따뜻한 자비다. 나에게 먼저 자비를 쓰는 일이다. 그대가 관계에서 힘들어할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붙잡으려 한다. 가족이니까, 가까우니까 기대가 생긴다. 기대는 자연스럽다. 문제는 기대가 집착으로 변할 때다. 집착은 이렇게 말한다. 너는 반드시 이래야 한다. 너는 나를 이렇게 해줘야 한다. 그 마음이 강해질수록 나는 더 조급해지고 상대는
더 숨이 막힌다. 그러면 관계는 더 멀어진다. 나는 관계에서도 무소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정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정을 맑게 만드는 일이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내 뜻대로 소유하려 들지 않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돕되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내려놓는 것이다. 그 선을 지키면 관계가 덜 상한다. 덜 상하면 내 마음이 덜 다친다. 그대가 관계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아주 조용히 한 번만 물어보라.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붙잡고 있는가? 사랑은 따뜻하지만 붙잡음은 조급하다. 사랑은 숨을 주지만 붙잡음은 숨을 빼앗는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그대 마음은 한 걸음 물러나고 말의 날은 조금 무뎌진다. 무뎌진 말은 사람을 덜 베고 덜 베인 관계는 다시 숨을 쉰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도 비워야 한다. 그대는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고 나면 순간은 시원한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불편한 말. 그 말은 대개 상대를 살리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 속을 풀기 위한 말이다. 내 속이 꽉 차 있을수록 말은 넘친다. 찻잔이 가득 차 있으면 한 방울만 더해도 넘치지 않느냐. 넘치면 탁자가 젖고 마음이 바빠지고 괜히 짜증이 난다. 그러니 그대가 말로 자주 후회한다면 그대의 성격이 거칠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찻잔이 이미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 잔을 조금만 비우면 말은 자연히 맑아진다. 나는 어떤 부부를 떠올린다. 별일 아닌 일로 말이 커졌다. 당신은 늘 그래 당신이 뭘 알아 이런 말이 오갔다. 그날 밤 한쪽이 이불 끝을 잡고 한숨을 쉬었다. 제가 이기려고 했는데요. 이겨도 마음이 치더라고요. 그 말이 진짜다. 말로 이기면 순간은 이긴 것 같지만 마음은 진다. 관계에 상처가 남고 그 상처는 결국 내가 끌어안고 잠들어야 한다. 그러니 오늘 그대에게 권하고 싶은 건 참으라가 아니다. 참음은 안에서 끓는다. 내가 권하고 싶은 건 멈춤이다. 멈춤은 안에서 식는다. 그대에게 아주 단순한 멈춤을 하나 건네겠다. 말이 목까지 차오를 때 입을 열기 전에 속으로 한 번만 물어보라. 지금 이 말은 상대를 살리는 말인가? 내 속을 풀기 위한 말인가? 그리고 숨을 한 번만 내쉬어라. 그 한 번의 내쉼이 말의 칼끝을 둥글게 만든다. 둥그러진 말은 사람을 덜 베고 사람을 덜 벤 마음은 밤에 덜 아프다. 그대를 살리는 건 대단한 말솜씨가 아니라 그 한 번의 내쉼이다. 이쯤에서 그대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알겠는데 잘 안 돼요. 괜찮다. 잘 안 되는 건 당연하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 마음은 물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비움은 성적표가 아니다. 오늘 조금 했다가 내일 못하면 어떤가. 중요한 건 방향이다. 다시 손을 풀려는 방향, 다시 맑아지려는 방향,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려는 방향. 그 방향이 이어지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진다. 그대는 가끔 확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내가 다 정리해야 한다. 내가 완전히 놓아야 한다. 그런데 큰 결심은 오래 못 간다. 마음은 큰 결심을 오래 버티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작은 비움을 권한다. 작은 비움은 매일 할 수 있고 매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대를 바꾼다. 큰 변화는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에서 생긴다. 그럼 아주 작게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비움을 그대에게 건네겠다. 거창하게 하지 말아라. 큰 결심을 하면 오래 못 간다. 작은 비움이 오래 간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으로 바로 뛰어들지 말고 숨을 한 번만 느껴보라. 길게 할 필요 없다. 단 30초면 된다.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나가는 것을 알기만 해도 된다. 이 30초는 하루의 주인을 그대 바깥에서 그대 안으로 데려온다. 마음이 내게 돌아오는 시간이다. 낮에는 물건 하나를 보내줄 후보로만 정해보라. 버릴지 말지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후보로만 정해라. 그리고 그 물건을 잠시 손에 들어보며 마음을 살펴보라. 아까움이 올라오는가, 서운함이 올라오는가, 어떤 기억이 묻어나오는가.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인정만 해보라. 그래, 내 마음에 이런 끈이 있었구나. 인정이 곧 비움이다. 비움은 버림이 아니라 붙어있던 끈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저녁에는 작은 공간 하나를 비워보라. 서랍 한 칸, 선반 한 구역, 식탁 위 한 모서리, 어디든 좋다. 그 공간을 비우며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라. 나에게 숨 쉴 자리를 준다. 비움은 절약이 아니라 숨이다. 숨이 쉬어져야 사람이 살고 마음이 산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고마움 하나만 남기고 누워라. 큰일이 아니어도 된다. 따뜻한 물 한 잔, 무사히 지나간 하루, 내 몸이 여기까지 버텨준 것, 누군가의 인사, 창밖의 하늘. 감사는 무엇을 더 얻어야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있는 것을 다시 보는 눈에서 생긴다. 그 눈이 열리면 삶은 덜 불안해진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묻는다면 비우면 더 공허해지지 않느냐고. 나는 이렇게 답하겠다. 비움은 잘못하면 공허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비움은 텅 빈 공허가 아니라 비워서 생기는 맑음이다. 공허는 차갑고 맑음은 시원하다. 공허는 없음이지만 맑음은 살아있음이다. 이 차이는 무엇으로 생기느냐? 비운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는가로 생긴다. 그래서 비움의 끝은 늘 따뜻함으로 이어져야 한다. 나눔이든 말 한마디에 옮기든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친절이든 그대가 비운 자리에 따뜻함이 들어오면 그 비움은 공허가 아니라 향기가 된다. 맑다는 것은 복잡하게 살지 않는 것이고 향기롭다는 것은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그 향기는 그대 자신에게 가장 먼저 돌아온다. 여기까지 왔으면 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싶다. 많은 사람이 비움을 잃는 일로 느낀다. 그래서 무섭다. 그런데 비움은 잃는 일이 아니다. 비움은 돌려주는 일이다. 내게 왔다가 제할 일을 다 한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주는 일이다. 그러니 비움은 패배가 아니라 성숙이다. 이제는 내가 이것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고요한 자신감이다. 이제는 내가 이것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조용한 자유다. 나는 그대가 오늘 밤 아주 잠깐이라도 이렇게 느꼈으면 한다. 내가 꼭 붙잡지 않아도 삶은 무너지지 않는구나. 이 느낌은 큰 깨달음이 아니라 작은 체험으로 온다. 서랍 한 칸을 비웠을 때, 식탁 한 모서리가 비어 있을 때, 불 꺼진 방에서 숨을 길게 내쉬었을 때, 그대 마음이 아주 잠깐 살겠다 하고 말하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을 그대는 놓치지 말아라. 그 순간이 길이다. 그 순간이 수행이다. 그 순간이 그대를 살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대에게 울림으로 남을 말을 한마디만 남기고 싶다. 그대는 그동안 너무 오래, 너무 많은 것을 혼자 들고 왔다. 누가 대신 들어주지 않아도 그대는 그냥 들고 왔다. 그러니 이제는 그대가 그대에게 허락해도 된다. 내려놓을 수 있는 만큼만 내려놓아도 된다고. 완벽하게 놓지 않아도 된다고. 한 번에 다 비우지 않아도 된다고.
그대가 한 줌이라도 손을 펴면 그 틈으로 숨이 들어온다. 숨이 들어오면 마음이 산다. 잠들기 전에 딱 한마디만 속으로 해보라. 오늘도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여라. 내 마음아, 수고했다. 그 다음엔 이렇게 말해보라. 이제는 내가 나를 조금 가볍게 해주겠다. 그리고 숨을 한번 길게 내쉬어라. 그 숨이 바로 그대가 그대에게 주는 가장 작은 무소유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대에게 이렇게 축원하고 싶다. 그대의 내일은 그대가 쥐고 있던 것에서가 아니라 그대가 조금 풀어준 손에서 시작되기를. 그대의 평안은 누군가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대가 내 마음의 열쇠를 되찾는 순간부터 오기를. 그대의 삶은 더 많이 채워서가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남겨서 맑고 향기롭게 흐르기를. 오늘 밤 그대가 잠들기 전 아주 잠깐만이라도 이런 확신을 품고 잠들었으면 한다. 나는 이미 충분히 잘해왔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놓아도 괜찮다. 그 한 문장이 그대를 안아주기를 바란다.